강제결합법 1유형 개념 및 이론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강제결합법이란 두 번째, 강제결합법의 예시 세 번째, 강제결합법의 절차 네 번째, 강제결합법의 유의점 다섯 번째, 강제결합법의 세 가지 유형 여섯 번째, 강제결합법의 세 가지 유형 전개 방법 일곱 번째, 강제결합법의 목적 여덟 번째, 강제결합법의 특징 아홉 번째, 강제결합법의 교육적 효과 열 번째, 강제결합법의 적용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제결합법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나 사물을 강제로 연관시킴으로써 아이디어를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강제결합법은 화이팅이 개발한 방법으로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접근 방법 및 절차를 익히면 비교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며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생각해보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예시입니다. 강제결합법의 예를 우리 주위에 흔히 보이는 사물에서 찾아보자면 전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울이 합쳐져 만들어진 조명 거울과 걸레와 슬리퍼를 합쳐서 만든 청소 슬리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바퀴와 의자가 합쳐진 바퀴 달린 의자, 풀의 접착력과 메모지가 합쳐진 포스트잇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결합법은 상관이 없는 두 사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절차입니다. 강제결합법의 절차로 첫 번째 단계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사물, 대상을 정하여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제로 연결시킬 대상을 임의로 혹은 무작위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각한 몇 가지 대상 중에서 가장 적당한 한계를 설정하고 네 번째 단계로 선정된 대상의 속성, 크기, 색깔, 모양, 무게, 무늬, 맛, 용도 등을 찾아 열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연결시킬 대상의 속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에 적용해보고 최종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유의점입니다. 첫 번째로 강제결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개선할 아이디어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효율성, 실용성,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속성을 찾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속성을 열거하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결합법에 이용할 대상을 바퀴로 정하였다면 속성으로는 굴러간다, 동그라미 모양이다, 크기가 다양하다 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속성을 열거해야 하지만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부시킬 대상을 가능한 관련이 먼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부시킬 대상을 문제와 관련이 먼 것에서 찾아야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강제결합법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여러 가지 사물이 기입된 목록표를 이용하는 목록표 작성법, 상품 카탈로그나 책자를 이용하는 카탈로그 기법, 무작위로 선택된 단어들이나 사물들을 이용하는 임의 강제 결합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세 가지 유형 전개 방법입니다. 유형별로 전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목록표 작성법에는 문제를 만들고 목록표 제시하기, 목록표를 만들고 문제 제시하기, 평가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만들고 목록표 제시하기는 문제를 먼저 제시한 후 사물이나 아이디어가 나열된 목록표를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목록표를 보며 제시된 사물을 차례대로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목록표는 교사가 사전에 준비해 온 것일 수도 있고 교사가 유아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교사가 만들거나 유아와 함께 만든 목록표를 제시하여 목록표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문제와 연결시켜
알람을 맞춰놓고 핸드폰을 한다. 핸드폰 사용 계획표를 작성한다. 핸드폰 대신 취미생활을 한다. 그만할 시간을 메모지에 적어둔다와 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문제를 먼저 제시한 후 목록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목록표를 작성할 때 문제와 관련이 깊은 단어들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록표를 만들고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목록표를 만들고 문제 제시하기는 목록표를 먼저 제시하거나 함께 만들고 문제를 제시하여 목록표의 단어들을 문제와 연결시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유아들이 제시될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록표를 만들 때 문제와 관련 있는 사물들을 골라서 선정하지 않고 더욱더 다양한 사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물로 목록표를 만들고 그 후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선택하고 거울을 보며 오늘은 몇 분을 할 것인지 자신과 약속을 한다와 같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평가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연결시킨 아이디어를 모두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수정이 가능한지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평가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표시로 기록하여 플러스를 받은 아이디어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활용합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기법입니다. 카탈로그 기법은 목록표 작성법과 유사하지만 목록표 대신 카탈로그나 책자 쪽을 제시해 쪽을 무자위로 펼쳐서 나오는 사물을 문제와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카탈로그나 책자는 최대한 다양한 사물이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의강제 결합법입니다. 임의강제 결합법은 문제를 진술하지 않으며 무작위로 선택된 단어들이나 사물 혹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무작위로 두 개를 뽑아 억지로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상자에 여러 가지 사물이나 단어들이 적힌 종이를 넣고 두 가지를 뽑아서 나온 것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목적입니다. 강제결합법의 목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의외의 방법으로 새로운 개선안이나 해결책을 얻기 위해 문제의 범위를 보고 사고를 확대하여 좋은 개선안을 얻기 위해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특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연꽃기법 등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어는 학습 주제나 중심 주제 중심으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작성하기 때문에 학습 주제나 중심 주제와 관련성이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강제결합법은 중심 문제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강제적으로 결합하게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기에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탐색하는 기회 제공과 개방적 사고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교육적 효과입니다. 강제결합법의 교육적 효과로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연합사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교구나 교재 없이 활용이 가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창의 학습의 초보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련성이 없는 아이디어를 연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의 요소에 해당하는 융통성과 독창성 및 민감성을 신장시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결합법의 적용입니다. 강제결합법을 활용한 활동으로는 스토리텔링 카드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카드는 서로 다른 장면이 그려진 카드를 뽑고 릴레이로 카드와 연관을 지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협동하여 지어내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씩 해,
강아지, 콜라캔이 그려진 카드를 골랐다면 릴레이로 한 명씩 돌아가며 해가 쨍쨍한 날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콜라캔을 발견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타인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창의가 더욱 활발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펠두슨과 트레핀저가 제시한 강제결합법의 적용입니다. 펠두슨과 트레핀저는 강제결합법이 학급 활동의 촉진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센터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긴 학습 시간에 중간중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료한 수업 시간을 흥미로운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두슨과 트레빈저는 강제결합법의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동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준비해 두고 단어나 사물을 뽑을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공해 준다. 두 번째, 교실 한쪽에 플라스틱 바구니 또는 상자를 이용한 아이디어 박스를 설치하고 게시판에 아동들의 아이디어를 붙여준다. 세 번째, 아동들에게 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네 번째, 아동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들의 아이디어와 현존하는 문제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강제결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상기하여 아무리 이상한 아이디어라도 받아들이도록 하고 비난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방법들을 참고하여 유아들에게도 강제결합법을 이용한 활동을 제공한다면 유아들에게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제결합법 1유형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